자, 어쨌거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이름 아시죠? 원래 알고 왔지? 그치? 알고 왔을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할게요.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이용재입니다. 뭐 이제 주변의 친구들한테서 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선배들한테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이름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얼굴 용자에 있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있다는 뜻인데 말할 때마다 좀 서로 민망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학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고시 공부했겠죠? 했겠지?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듣는 사람 마음도 좀 생각을 안 하나? 좋아요. 떨어졌어요. 고시 공부 12년 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자, 12년 했습니다. 뭐 놀기도 많이 놀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떨어진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별명은 멸치 뭐 알고 왔지 이것도? 또 있어. 뭔데? 또 있어요. 보고 느낀 거 없어? 그래, 원리. 그래, 보고 느껴지냐? 그래, 원리를 닮았다고 해서 원리. 원리를 찾아라는 어렸을 때 그림책 있지? 많이 닮았다고들 해요. 뭐 소말리아 난민 이런 거는 그냥 끼고 사는 별명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의 특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평소에는 내가 웃자는 얘기로 그냥 강의는 좀 겸손하게 얘기해서 완벽해요. 오죽했으면 독점일까? 법과사에는 사실은 이제 시장도 그렇게 크지 않은 데다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독점이 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 학교에서 법과사를 하면 한 번쯤은 제 수업을 들었거나 또는 뭐 제 이름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의 특징은 이게 개념 강의죠. 아낌없이 가르쳐주면.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아낌없이 가르쳐주면 이렇게 써 있고 보통 너무 기니까 줄여서 아갈마라고 줄여서 부릅시다. 아갈마라고.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모르죠. 아갈마로는. 근데 아낌없이 가르쳐주면 스펠링이 틀려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자, 일단 책을 한번 펴보세요. 목차를 좀 봅시다. 목차를 좀 보면은 목차가 이제 법과사에는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5개의 단원으로 돼 있어요. 5개의 단원으로. 1단원을 보면 이제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법과 사회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대략 2단원에서는 많이 출제가 안 되고 많이 나올 때 대략 3문제. 많이 나올 때 3문제. 좀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올 때는 이 1단원이 한 문제만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전반적인 지식을 익히는 곳이지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1단원을 안 배우고는 2단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개인생활과 법 이렇게 돼 있죠? 옆에다 가로 열고 한번 써보세요. 이게 사법의 내용입니다. 주로 민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의 내용인데 여기가 대략 출제 빈도가 매년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축이죠. 게다가 2단원이 재미가 있어요.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들하고 무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상황과 연결시켜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는 단원이 2단원.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은 사회법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사회법.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입법들로 채워져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의 출제가 대략 매년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근데 2단원이 의외로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보다 출제되는 게 훨씬 더 지엽적으로 나와요. 3단원이 의외로 좀 많이 까다롭다는 거. 시험 볼 때는. 배울 때는 별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문제의 4단원입니다. 국가생활과 법 이렇게 돼 있죠? 예, 공법이라고 쓰시고 이 공법 단원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을 때는 그 부분이 대략 10문제 정도 나와요. 수능 몇 문제인지 아시죠? 20문제인데 4단원이 10문제 나온다는 건 무지무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4단원이 단원별로 굉장히 좀 페이지를 먼저 보십시다. 거기 220부터 출발했지. 근데 끝이 몇 페이지예요? 300페이지가 넘지. 무려 이 교재로 100페이지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고 그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공법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는 있지만 들어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1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소목차 1, 01, 기본권의 보장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게 헌법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기본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02로 되어 있는 단원이 행정법, 03 형법, 04 소송법, 05 국제법. 그래서 무려 5개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4단원이. 여러분이 이제 고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비결은 일단 4단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건이 되는 게 3단원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적응하고 잘 풀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5단원은 몇 문제 나오는지 제가 소개 안 해도 알겠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많이 나올 때는 2문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5단원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추세가 이제 출제가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했고요. 제 강의의 특징은 뭐냐? 먼저 제가 이제 개념 강의 아니에요. 근데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나는 이 개념이라는 게 무엇을 위한 개념이냐라는 부분에 항상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개념이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에요. 그죠? 사법시험을 보기 위한 개념이면 저한테 배우시면 안 돼요. 이번 이제 연말에 모임이 많아가지고 나 이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동창들과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는데 이제 거기서 좀 맨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좀 이상했어. 같은 사자 붙은 직업들 아니야?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너희들은 뭐냐 도대체. 내 편이야 아니야? 변호사, 판사, 검사, 강사. 같은 사자 붙은 직업 아니야. 근데 좀 위축되더라고.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친구 관계라는 게 그런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변호사들은 좀 요새는 팔이 날리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나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아요. 애들하고 노니까 뭐 젊어 보인다 이제 뭐 이런 거. 아닌가 보네. 자, 개념을 정리를 하면 그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가를 반드시 같이 풉니다. 따로따로 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념 따로 문제 따로 이렇게 이건 서로 이렇게 결합돼서 얽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것이 문제 속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응용되고 출제되고 이 개념을 써먹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모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4과목인데 4과목 모두의 특징입니다. 무엇을 위한 개념이냐?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에요. 그죠? 개념이 개념으로 끝나서는 이거 시험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문제풀이 강좌 아갈마 하나로 아마도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를 다 거둬갈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대개는 4단 커리큘럼이나 3단 커리큘럼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겨울에는 이제 개념 들어라. 그래 놓고 이제 어디로 꼬시지? 여름에 또 와라. 문제풀이 들어야 된다.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돼요. 점검 차원의 문제풀이인 것이지 아니 개념 따로 놀고 문제를 이거 못 풀 것 같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개념이야? 이게 제 개인적인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만 충분히 복습을 통해서 숙지한다면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저기 예비 고2가 있다 그랬는데 예비 고2는 내년에 한 번쯤 더 나와도 괜찮죠. 표정이 좋지 않아지네요. 네. 한 번쯤 더 나와도 괜찮은데 고3들은 시간도 그렇고 요새 불경기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나오실 필요 없어요. 또 나오실 필요 없고 이 강의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데 주력하면 아마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첫날이고 하니까 제가 조금 늦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고3을 맞는 마음의 자세 이제 이런 거 공부를 좀 하고 가죠. 자, 이제 여러분이 고3이 됩니다. 예비 고3인데 고3이 되면 마음은 급하고 이제부터 고3이라는 걸 실감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은 실감 못 합니다. 언제 실감했을 거냐? 이제 학교에 가면 고3들이 다 대부분 안 나오고 여러분이 이제 방학을 맞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최고 언니, 최고 오빠, 최고 형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고3임을 스스로 자각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압력을 받죠. 음으로 양으로. 옛날에 하던 이제 컴퓨터 시간도 막 엄마 줄이라 그러고 핸드폰도 뺏는다 그러고 뭐 텔레비가 갑자기 응접실에서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고 스스로 고3임을 자각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고3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뭐가 생깁니다. 오바가 생겨요. 무슨 뜻이냐? 자, 고3 때 경계해야 될 것 지극히 하나. 자,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뭘로 하는지 한번 보자고. 머리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의지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엉덩이로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객관식 좋아하잖아. 어느 걸로 하는 걸까? 머리, 의지, 엉덩이. 또 있나? 또 있을까? 손? 손. 특이한 손이군요. 네. 자, 그래요. 손으로. 자, 이제 사지선다로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네 이름이 뭔가? 도연이? 도연아. 공부는 뭘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 넷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의지. 공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공부는 의지로 하는 것이다. 또. 자, 그러면 다른 사람 의견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의지 지금 공감했지? 그럼 아가, 넌 이름이 뭐니? 승지? 왕은 아니고 승지야? 자, 그러면 승지, 홍승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냐? 이산할 때 홍승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아무튼 승자. 너는 뭘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 넷 중에. 아니면 다른 거라도 상관없어. 엉덩이요? 네 엉덩이는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특이한 엉덩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이게 정답이에요. 공부는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의지로 하게 되면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성적은 대학교 입학 성적은 여러분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이 이미 결정을 해놨는지도 몰라요. 공부는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적이 여지껏 좀 안 좋던 친구들은 야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의지조차 안 가지면 곤란하겠지만 의지만으로 공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잘 온 거예요. 왜 잘 왔다고 하냐면 3월부터 공부가 시작되면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숨고를 틈 없이 수능 때까지 진행됩니다. 잘못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외국어, 수학, 뭐 언어 이런 거 먼저 해놓고 사탐은 그냥 여름에 해서 고가의 거 외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거짓말이에요. 그건 어느 정도 학교 공부가 충실히 돼 있는 친구들, 중상위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위권 친구들의 얘기고 중위권 정도의 친구들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갖고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탐이 옛날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겨울부터 늦어도 3월부터는 시작을 해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이 얘기로 돌아가서 겨울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 1년 내내 공부를 이걸로 하게 돼 있어요.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의지를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지를 갖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건 습관이야. 지금 여러분들 방학 때 이 2달의 기간을 그러니까 앉는 습관, 앉으면 무조건 공부하는 습관 이걸 기르는 데 주력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의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줄까? 자, 겨울에 방학이 이제 딱 됐고 고3임을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의지 게이지가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빛이 막 그렇잖아. 내가 오늘 좀 늦었잖아. 근데 막 짜증나잖아. 공부해야 되는데 개새끼. 그지? 자, 이제 내 강의 때 소개를 안 했는데 제 소개할 때 제가 욕을 좀 써요. 근데 애교 있는 욕이니까 양해를 하세요. 방금처럼 이제 여러분이 흔히 친구들하고 쓰는 욕. 나도 친구들 만나면 그런 말들 많이 써. 야, 방송은 안 되죠. 가끔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의지 게이지가 막 하늘을 찌른다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이 선생이라는 새끼가 늦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빨리 수업 나갔으면 좋겠는데 늦었으니까 무슨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지루를 하는 거야. 지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매년 있습니다. 매년 알면서도 첫 시간은 거의 수업을 안 합니다.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가지세요. 오늘 수업 진도 목표는 몇 페이지? 2페이지.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오히려 지금 하는 이 말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가 하늘을 찌른다고. 근데 내가 바로 그림을 그렸지? 왜 그러냐면 의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3학년 내내 이렇게 가면 정말 좋은데 가능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굴곡이 있게 되거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의지로 하는 것보다는 엉덩이로 하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단 책상에 무조건 앉는 습관부터 들이세요. 하루에 무조건 5시간 이상씩 엉덩이로 비벼. 또 앉으면 무조건 공부를 해. 앉아서 공상하는 거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공부는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엄청 안 오르는 친구들이 고3 때 무수히 여러분 주변에 보일 거예요. 이유는 뭐지? 앉아서 공상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좀 극성인 경우에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부모님이 극성이고 그리고 아이가 착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공부는 하기 싫은데 엄마 말은 들어야 되겠고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거지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은 펴 있는데 머릿속은 딴 선생님 생각이나 뭐 언어 듣고 있는데 막 수학 선생님 생각하고 있고 영화 배우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장동건이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생각 멸치가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눈을 감는 거지.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려면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봅시다. 여러분들 의지가 이제 하늘을 찌르잖아. 그러면 자 여러분들 중에서 있을지 몰라. 특히 의지가 세고 여지껏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성적이 좀 안 됐던 친구들이 이런 짓들을 많이 해요. 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획표를 짭니다. 달성 불가능한 계획을 짠단 말이야. 달성 불가능한 계획.
이 달성 불가능한 계획은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걸 막 짜는 거야. 초등학교 때 짜던 것처럼. 짜봤지? 초등학교 때. 이제 이런 짓은 하지 마. 그래갖고 12시 취침, 6시 기상. 그래갖고 밥 잠깐 먹고 공부. 또 점심 잠깐 먹고 공부. 저녁 잠깐 먹고 공부. 그래가지고 계획표가 굉장히 단순한. 그래서 이 계획표대로만 하면 못 갈 대학교가 없죠. 그죠? 며칠 갈까요? 이틀도 못 가요. 첫날은 일어나는 시간만 지켜져요. 그리고 이제 공부 요거는 지키겠다. 그지? 아침에 하는 공부.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망가져요. 그리고 에이 조금 쉬었다 하지 뭐 첫날인데 뭐 이제 이러면서 저녁 먹고 또 좀 하다가 이틀쯤 되면 그나마도 일어나는 시간이 망가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겨울에 해야 될 일 뭐냐? 이 엉덩이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취침 시간이야. 그리고 기상 시간이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요것들을 고정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도윤이 너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잘 생각을 가지고 있니 올해? 고3이니까. 5시간. 여지껏은 몇 시간이나 자왔어? 5시간. 오, 좋았어. 보통 몇 시쯤 자서 몇 시쯤 일어나지? 거의 꼬박꼬박 그래요? 그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5시간, 6시간을 자도 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다가 어느 날은 3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고 특히 이제 이거는 야간에 아마도 컴퓨터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습관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이건 자는 시간과 무관하게 몸이 피곤해요. 그 다음날 공부 망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이 시간이 일정해야 돼요. 자는 시간이 5시간이다 6시간이다 7시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자서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뭐 4시간만 자야지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진 친구도 있을지 몰라. 또는 뭐 5시간만 잘 거야. 뭐 이 친구는 습관이 돼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나는 6시간을 잘 거야. 상관없어요. 8시간을 자도 돼. 다만 이제 8시간은 너무 조금 곤란해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꼭 잠을 줄여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잠을 줄여서 공부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자. 아니 하루에 10시간씩 자던 놈이 이건 물론 잠을 줄여야 돼요. 갑자기 난 5시간만 잘 거야. 고3이니까. 그렇게 했어. 자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 먹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자 이제 잠 깨야 되잖아. 공부는 해야 되겠고 잠은 깨야 되잖아. 그러니까 커피를 들이마신다고. 그래갖고 오전은 그럭저럭 버텼어. 점심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지. 이걸 또 버텨? 버티면 공부 되겠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2주 정도만 버티면 몸이 적응을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2개월 이상 해야 버텨집니다. 근데 2개월 이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지. 그래서 습관이라는 거야. 잠은 물어볼게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만약에 10시간을 자는 친구라면 이건 5시간으로 줄일 생각하면 안 돼요. 안 줄여집니다. 낮잠으로 충분히 10시간이 채워져요. 그렇잖아. 여러분 학원에서 수업 듣고 학교에서 자잖아. 아니라고 그럴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자고 있는 친구 같으면 경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5시간으로 줄이면 안 되고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보기에 고3으로서 잘 수 있는 마지노선은 7시간이야. 그 이상을 넘으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7시간이 마지노선이니까 7시간 잘 수 있도록. 대신 이거는 순수하게 뭐 빼고다. 낮잠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낮잠은 안 자는 게 좋습니다. 점심 먹고 잠깐 졸 수는 있어. 근데 자는 건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 습관 그대로 가면 시험장에까지 이어져요. 시험장에서 잠이 올 줄 알아? 안 와. 수능 시험장에서 안 온다고. 평소에 맨날 잠깐의 숙면을 통해서 머리의 어떤 컨디션을 회복하던 친구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 막상 점심시간에 못 자면 평소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고요. 좋은 결과가 생길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차원이니까. 노력이 중요할까? 수능 성적이 중요할까? 그래, 성적이 중요한 거야. 노력은 그 수능 성적을 얻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에 불과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과정에 묻혀서 오히려 결과가 소홀해지는 경우를 아주 흔히 봐요. 또 하나 얘기합시다. 수능 시험은 노력하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대가리 좋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대가리 좋은 사람이 유리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암기력 측정보다는 이해력 측정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수능 직전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니? 잠을 잘 자야 되겠니? 그래. 여러분은 머리 좋다 나쁘다 그러면 벌써 막 열등감과 거기서 우등감이 막 생기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이미 주어졌잖아. 그건 어쩔 수 없지. 나는 원숭이인데 이미 이게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잖아. 그러면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할까요? 나는 머리가 되게 나빠 막 이렇게 자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중학교 때 IQ가 얼마인 줄 아니? IQ라는 거 믿을 거 못 돼. 중학교 때 IQ가 내가 118인가 그래요. 고등학교 때 IQ는 몇이었을까요? 맞춰봐. 30? 승지 한번 맞춰봐. 아까 넌 이름이 뭐지? 승명이? 승명이 한번 맞춰봐. 100. 100? 그냥 100? 네. 자, 3년 동안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 걸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물론 좋아졌을 거야. 왜 좋아졌을 거라고 일면 내가 추론하냐면 왜 그럴까? 중학교 때 선생님 반에서 40등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45등이나 그럴 거야? 반에서 45등 해가지고 갈 수 있나? 지금은 45등은 여러분 학급에 없는 등수죠? 예, 우리 때는 한 반이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40등, 45등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전교에서 놀았지. 그러니까 이걸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야. 나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머리를 생각하는 습관, 뭔가 좀 의문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 이게 좀 나아진 게 아닐까, 사고 능력이. 지금은 IQ가 얼마쯤 될까? 승명아, 선생님 지금 120. 많이 진보했네. 자, 봐.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인정하고 있잖아, 이미. 머리는 주어진 게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 승명이가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때 네 IQ면 지금 넌 새끼야 술, 담배 쩔어가지고 썩었잖아. 120. 자,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이해하고 이거 다 대부분 긍정할 거야. 어? 맞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씨바 이런 느낌이 들 거라고. 굉장히 이중적인 거지. 왜 나빠지는 쪽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인데 좋아지는 쪽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일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를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 돼요. 실상 공부는 특히 시험은 노력으로 하는 거 맞는데 노력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선배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겪게 될 일이기도 한데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친구가 오히려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탱자 1년 동안 노는 사람들이 대학 진학에 대박 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방금 얘기했던 수능의 본질이야. 수능 시험은 일단 이해력 측정이 우선이에요. 추론 능력 측정이야. 지식 측정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그 간단한 반증이 뭐냐면 제시문을 준다는 거. 선생님이 봤던 시험은 학력고사입니다. 이제 제 수업을 가끔 듣거나 이제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학생들은 저 새끼 지역균형인가 봐. 아는 게 존나 없어.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우리 때는 지역균형 없었어. 지역균형 없었고 선생님이 학력고사 봤을 때 전국에서 잘 봤어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 봤어요. 내가 고시 공부를 좀 실패해서 그렇지. 근데 지금 뭐 그거야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때 좀 열심히 그리고 충실하게 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보자. 왜 엉덩이가 필요한지. 이거 과욕이거든. 의지과잉의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얼마 못 가요. 또 이런 얘기들 하잖아. 작심삼일이야. 인정하니?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인정 못하는 사람이 지금 의지가 과잉한 거예요. 작심삼일이야. 아니 3일도 못 돼. 본인을 믿지 마. 그러니까 3일을 어떻게 해? 100번만 해. 한 번 작심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차선으로 작심 3일을 100번만 해. 그럼 3일 딱 공부 못해. 다 못하지. 의지를 지금 다지면 이틀은 갈 거야. 응? 그럼 하루는 우리가 실패가 난 거죠. 로스가 난 거야. 그렇지만 적어도 2일하고 100번 작심 3일하면 200일은 건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차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의지과잉의 표현들이 내가 여성들은 잘 모르겠고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어. 남학생들은 나타나요. 외형적으로 나타납니다. 나도 해봤으니까 알지. 뭘로 나타날까? 학교에 가보세요. 이제 특히 재수생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날까요? 대머리로 나타납니다. 머리를 빡빡 밀고 나타납니다. 흔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왜 승지를 머리에다 부리니? 나도 밀어봤거든. 나도 밀어봤어, 고시 공부할 때. 근데 이 의지가 다져지는 건 머리를 빡빡 바리깡으로 밀 때 이때뿐이야. 피눈물 나지 막. 빡빡 밀고 뭐 두상 이쁘긴 하겠어요. 울퉁불퉁한데 막 땜빵 있고 울퉁불퉁한데 피눈물 나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피눈물 나요. 5시간 지나면 생각이 안 나요. 머리를 깎았다는 사실조차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딱 어떨 때 밖에 나갈 때 모자를 찾는 센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오히려 누구의 의지가 다져질까요? 그 친구의 뒤에 앉아있는 학생의 의지가 다져집니다. 왜? 볼 때마다 반짝반짝 하잖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뒤에 사람의 의지가 다져져. 정작 본인은 몰라요. 내가 다 해봤어. 이런 짓 하지 마. 대머리 이것도 안 되고 머리를 빡빡 깎는 것도 안 되고 눈썹 미는 것도 안 돼. 난 눈썹도 밀어봤어. 한쪽만 밀어봤어. 오른쪽만. 그러니까 외계인이겠지? 못 나가요. 밖에 안 나가려고 눈썹을 밀어버린 거거든. 근데 안 나가지나 나가친다고. 누나의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뭐 이런 것들 있죠. 펜슬. 그리고 나가. 그럼 이거 바보짓 한 거잖아. 근데 이거는 2개월이면 회복되는데 이거는 3년 걸리더라. 눈썹이 잘 안 자라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여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발머리로 자르나? 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밀지는 않겠죠? 성형수술을 해버리나? 뭐 그렇지는 않겠지. 아무튼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의지를 너무 과잉하게 가져가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들인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 과잉한 친구들의 전형적인 패턴을 1년 단위로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겨울방학 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내가 의지 과잉인지 아닌지 점수 매겨봐. 이 짓 한 사람 지금 의지 과잉이야. 물론 기본적인 어떤 내가 자고 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공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의 생각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이 달성되든 안 되든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계획표를 짜고서 실행에 옮기려고 그러는 건 이건 의지 과잉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짓 했나 안 했나 봐봐. 여러분 방학들 지금 다 했죠? 아직 안 한 학교도 있나요? 방학을 하면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 학원도 학원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 책상을 치워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내팽개쳐놓은 나의 책상들 너무 불쌍하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책상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겁니다. 왜냐하면 책들이 대개 책상 앞에 책꽂이에 세로로 꼽아져 있어야 하거든. 그래야 보기도 편하고 꺼내기도 편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된 게 내 책상은 책들이 저번에 꼽고 있네. 거기다 가끔 프린트도 껴있지 막. 그래서 뭔가 찾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찾기도 어렵고 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공부하기 싫죠. 그러니까 책상을 치워요. 근데 이게 문제는 자 봐봐. 이렇게 된다고. 계획표를 짰어. 그래갖고 12시에 취침했어 어제. 그 다음에 오늘 7시에 일어났어. 자 이제 아침밥 먹었어. 8시야. 공부해야 되겠잖아. 책상을 딱 앉으려고 보니까 책상이 엉망인 거예요. 뭐부터 하죠? 치워야죠. 그것도 1년 동안 열심히 할 거니까 깨끗하게 치워야지. 그러니까 뭐 서랍 정리에서부터 다 합니다. 네, 전부 다 해요. 다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몇 시간? 자, 4시간, 12시가 됐어요. 마음이 뿌듯해요. 자, 점심 먹어야지. 점심 먹었습니다. 자,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제 공부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 책상 치운 4시간을 어디에 계산하지? 공부한 4시간으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후 공부 시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처음 공부니까 얼마 좋아. 특히 책도 이제 새로 받았겠다. 자와 샤프 또는 뭐 색연필. 그 밑줄을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름도 예쁘게 쓰고 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 글씨를 썼단 말이야. 필기를 잘못했어요. 잘못 썼네? 그래갖고 지우개를 찾으니까 지우개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완벽하게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지우개를 사러 문방구를 갔다 와요. 자, 이제 그러다가 또 샤프가 또 부러졌단 말이지? 눌러보니 또 샤프 힘이 없네. 새롭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 또 문방구를 갔다 옵니다. 이 증상들은 많이 있는 모양이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뭔가 좀 새롭게 어제의 나하고는 오늘은 내 모습은 어제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까지의 내 모습은 나태했고 오늘부터는 새롭게 태어난 나.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새로운 백지에다 그림 그려가듯이 1년을 채우고 싶은 거지. 그런 일 없어. 어제의 나는 그냥 오늘의 나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려. 어제의 나태했던 내가 오늘도 그대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획을 거꾸로 짜. 오늘은 뭐만 하면 될까를 생각해요. 거꾸로. 이렇게 계획표를 짜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의 계획이 나오는데 거꾸로 내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계획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은 요거만 해야지의 계획이 나와. 그게 잘하는 거야. 이런 계획표를 짜면 달성 자체가 안 돼. 그리고 이걸 나중에는 이틀만 지나면 생각하기도 싫어져. 자, 세 번째 의지과잉의 표현들. 내가 첫 번째는 계획표를 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상을 치운다. 세 번째 의지과잉은 되게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자 어떤 책이든 좋아요. 책을 딱 봅니다. 펴지 마시고 이렇게 옆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세요. 이쪽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알겠니? 특히 정석 같은 거 한번 봐봐. 그러면 책이 앞에 한 3분의 1은 새까매. 뒷부분 깨끗해. 이게 왜 나타나는 증상일까? 이것도 똑같아. 자, 여러분이 국사 공부를 한다고 한번 쳐볼까? 여기 이제 국사 선택을 안 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봐라. 작심삼일하고 똑같아요. 오늘 국사 공부 시작했어요. 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선사시대,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어요. 밑줄 박박 긋고 외우기도 많이 외우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어디쯤 갔느냐? 삼국시대. 지금은 삼국시대라고 안 부르죠. 뭐 고대왕국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국시대. 그다음에 이제 어디? 고려. 뭐 중세 이제 지금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이제 이쯤 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오늘이 12월 27일인가? 27일 날 공부를 시작했으면 한 28일까지는 이 의지대로 흘러가. 그다음에 이제 29일쯤 됐어. 공부도 이제 슬슬하기 싫어지는데 친구가 전화 왔단 말이야. 엄마 아버지 스키 타러 가셨는데 우리 집에 잠깐 놀러 와서 우리 같이 비디오나 한 편 볼까? 이제 그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갈까 말까? 아니야. 계획표 짠 게 있는데 갈까 말까? 앉아서 공부를 못 해. 그러다가 스스로 자위를 해요. 이렇게 차라리 고민하느니 차라리 그냥 갔다 와서 깨끗하게 공부하자. 아주 편한 결론을 내는 거지. 그리고 갔다 와요. 그리고 나면 계획표는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한 이틀 사흘 정도를 무의미하게 보내죠. 그냥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의지가 없어. 그냥 때 됐으니 학원 가고 때 됐으니 밥 먹고 자 시간 됐으니 잠 자고 한 3일쯤 지나면 반성한다고. 내가 이게 뭐냐. 굳은 계획을 짜고 작년까지 성적도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 얼굴 딱 보면 또 미안하기도 하지. 아침에 특히 이제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 밥을 해주고 도시락 싸주고 이런 어머니가 혹시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게 흔한 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급식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보면 미안하단 말이야. 아침마다 깨워주는 엄마. 이제 미안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의지를 다져요. 다시 국사책을 펴니다. 어디서부터? 그래. 왜? 역사는 흐름이잖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가면 되는데 내가 공부한 것들이 얼마나 기억에 남았는지를 피드백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남아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본다고.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네. 이런 된장 그러면서 다시 본다고요. 그리고 또 의지가 어디서 멈추지? 여기서 멈추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의지로 공부하는 친구들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여름방학 지날 때쯤 되면 이제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부터를 어떻게 보게 돼? 빠른 속도로 헐렁헐렁 보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모든 과목이 뭐가 약하지? 후반부가 약한 거야. 법과 사회 아까 4단원 많이 나온다 그랬죠? 많이들 틀려갖고 와요. 이유는 어렵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2단원과 4단원이 모두 다 어렵고 중요한데 2단원은 많이 맞아갖고 와. 4단원은 굉장히 쉬운데도 많이 틀려갖고 와. 이유가 뭘까? 바로 여기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강의를 지금 첫 강의니까 아마 집에 특별한 일 없는 친구들은 다 왔을 거라고. 아마 다음 주에도 올 거라고. 아마 그 다음 주에도 올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 강의가 5주쯤 지나서 반환점을 돌 때쯤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사정이 있어 한 번 안 나왔어? 그럼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한 번 빠지면 잘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최선이 아니야. 인생은 차선으로 사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엮어놓고 나중에 세우면 되는 거야. 지금 당장은 여러분 비어있는 상태니까 채워 넣어야 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가을쯤 되는 일이니까 지금은 두서 없더라도 채워 넣는 데 주력을 하세요. 공부를 할 때. 모든 과목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빼먹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최면이 풀려. 학원 강의가 일주일에 한 번인 거는 계획표 짜기 쉬워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인 게 묘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2시간 반이 됐든 3시간이 됐든 같이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또 나의 매력을 느끼면서 아니냐? 매력을 느끼면서 최면에 걸려. 그 다음에 꼭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고. 아닐까? 자, 이거 굉장히 민망하네. 자, 승재야. 너 선생님 딱 보고 첫인상이 어땠어? 괜찮아요. 말랐어요. 쉽게 얘기하면 까칠하다 그거지? 까칠하다. 존나 말랐다. 지금은 그래도 제가 살이 많이 찐 거예요. 네, 신체 사이즈를 간단히 공개하면 대학교 때 사이즈입니다. 지금 거는 비밀이고 48kg였습니다. 허리 사이즈가 21인치였어요. 비비안 리라고 불렀지. 지금은 물론 아니고. 근데 지금도 바지가 없어요. 성인복은. 아동복 사러 다녀야 돼요. 성인복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를 입어요. 없어요. 옷이 사러 다니면. 바지가 특히 없어. 자, 어쨌거나 그건 그거고. 불쌍하죠? 뭔 얘기를 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지? 까칠하다, 말랐다. 또 다른 느낌 없을까? 승명이 너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늦었구나 개새끼 뭐 그런 생각? 아무 생각 없다. 또 얘는? 괜찮아. 화면에서 본 것보다 늙었다. 선생님이 몇 살쯤 될 거라고 생각해서 화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걸 화면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인강 뭐? 아니 그러니까 너 지금 나한테 이 법과사의 개념 강의를 다 듣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 2009년도 법과사회 신청해놓고 듣고 있나? 들었었니? 아, 기간 만료로 다 못 들었군요. 인강이 이제 그런 특징은 좀 있어요. 그거보다 좀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더 늙어 보이지. 자, 폐강합시다. 그럼 선생님 나이도 알겠네. 나이가 비밀인데 올해부터 그냥 가짜로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아는 친구들이 있네요. 너도 내 나이 알아? 말해줬어? 승재야 너 선생님 나이 알아? 몇 살쯤 돼 보여? 30대 중반? 강의를 계속 하자는 얘기지 폐강하지 말고. 그거보다는 좀 더 먹었겠죠. 비밀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 어쨌거나 이제 선생님 내가 왜 첫 인상을 물어봤냐면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첫인상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최면에 빠지게 된다니까 가끔가다 선생님이 잘생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머가 왜 돼야 되지?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씩 계속 진행되면 그 최면이 끝날 때까지 안 풀리거든.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나와서 완강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어쩌다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빠지잖아. 최면이 풀려요. 최면이 풀려서 이게 뭐야? 삐쩍 말라가지고 나이도 처먹고 성격은 왜 이렇게 까칠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적이고도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게 돼요. 그러면 강의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아까도 이제 얘기하다 계속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실패하는 수험생의 전형적인 케이스. 의지로 공부하는 친구들의 좀 안 좋은 결과입니다. 되게 자 이제 방학 때 그럭저럭 공부를 했어요. 아니면 아예 안 한 친구들도 많아요. 마음만 있고 실제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성과를 거의 갖지 못하고 완결을 못 시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이 되면 여러분 학교에서 모의고사도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고3임을 진짜 자각하게 됩니다. 학교에 가면 긴장의 분위기가 흘러요. 수업 시간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책 봐, 단어 외우고 그렇게 돼. 3월에 가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학급 풍경이야. 굉장히 긴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과정 속에서 한 5월까지 이렇게 자기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름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이 과정에서 수태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겪게 돼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때마다 의지를 다져야 되는 거야. 그때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지. 근데 문제는 그 괴로운 과정 속에서도 성적이 좀 올라주면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5월, 6월이 지나도 사실은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꿈쩍도 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6월에는 전국적인 행사가 하나 있거든. 뭔데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거 재수생도 보는 거거든. 평가원 모의고사를 6월에 딱 보게 되면 자기의 객관적 성적의 위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동안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성적은 그 자리인 거야. 좌절감이 생기지. 이때부터 공부 잘 안 해. 그리고 언제 또 정신 차리느냐? 방학 딱 되면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엄마 아빠 얼굴을 봐서라도. 그러니까 방학 때 굉장히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걸 또 꺾어버리는 시험이 나와요. 9월에 또 전국적인 행사가 하나 있어요. 역시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 좌절 모드로 깊숙하게 스며들게 돼요.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봐라. 여러분이 공부를 이렇게 쭉 해나간다고 칩시다. 공부를 쭉 해나가면 성적이요. 이렇게 오르면 참 좋죠. 공부를 해나가는 양이 쌓이는 만큼 성적도 올라가면 참 좋을 거야. 근데 이렇게 안 돼. 인생에 이런 게 별로 없어. 인과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인터넷 강의에서 보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늙어 보인다 그랬지. 기분은 몹시 불쾌한데 진실일 수 있어. 여기서 뽀샵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선생님이 올해는 그냥 37으로 밀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밝힐게. 42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며칠 지나면 43살이야. 43살이야. 8호 학번이야 선생님이 법대. 답이 잘 안 나오지?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도 없었어. 맞죠? 네. 근데 내가 41살 때까지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30대 초반이라 그랬어. 실제로 거울을 봐도 30대 초반의 모습이었어. 근데 1년 사이에 팍싹 늙었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의 외모도 그래요. 유지되는 듯 하다가 한꺼번에 간다고. 여러분의 건강도 그래. 아직은 뭐 체력 저하 이런 건 못 느껴봤죠? 체력이 부족해 뭐 힘이 딸려 막 이런 거 못 느끼잖아. 고약모가 되겠어. 이렇게는 못 느끼지? 근데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 20대 초중반까지 체력이 쭉 유지되다가 한 방에 떨어져. 그리고는 약간 오르는 상태로 지속돼요. 성적이 똑같아요. 공부를 여러분이 쭉 하면 이렇게 쭉 올라와 주면 오죽 좋겠니? 그렇지 않아. 성적이 그냥 평행선이야. 그러다가 이 공부량이 쌓여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지경이 되면 이렇게 성적이 올라.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해요. 이게 성적 향상의 패턴이야. 성적 하락의 패턴도 동일해요. 공부를 계속 안 하잖아? 그럼 어때요? 성적이 바로 떨어지면 경각이 되는데 안 떨어져. 그대로 가다가 어때요? 공부를 진짜 안 했잖아. 아는 게 너무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뚝 떨어져. 그리고 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머리 좋은 애인데 이러면서 공부를 그 다음에 한다고. 그럼 다시 올라와. 그럼 안심하거든? 그럼 그 다음에 떨어져서 다시 안 올라와요. 이게 성적 하락의 패턴이고 이게 성적 상승의 패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개는 여기까지를 기다릴 만한 뭐가 없다고? 인내심이 없어. 왜냐면 스스로를 자꾸 거슬러 보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안 나오지? 난 죽어야 돼. 막 이런 식의 어떤 자학감. 거기다가 막 거기서 또 의지를 다지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반복되면서 대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욕을 많이 잃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과정도 내가 그냥 편하게 설명했는데 3월에 의지 하늘 찌릅니다. 4월 가라앉았다가 5월 중간고사 보면서 아주 밑바닥을 긁어요. 의지가. 그리고 6월 모의평가가 다가오면 다시 긴장하게 되는 패턴이거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공부 시간과 자기 의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의지 때문에 다 갉아먹어. 실제로 공부 시간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에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뭐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엉덩이로 한단 말이야. 이번 겨울에 그걸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스님처럼 부동심을 길러라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 앉는 습관. 앉으면 공상하지 말고 공부하는 습관. 요거는 여러분이 이번 겨울방학에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행착오를 다소 겪더라도 여러분이 수능 때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죠? 공부는 머리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 엉덩이로 하는 기회를 여러분 이번 겨울에 가지면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수능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줬지? 수능 시험은 암기 시험이라고 아니면 이해 시험이라고? 이해 시험이야.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이해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암기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암기다 이해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외워야지. 외우다 보면 이해돼. 아니라고? 외우다 보면 이해돼. 여러분들 젓가락질 할 줄 알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할 줄 알 거 아니야. 근데 젓가락을 잡을 때마다 이런 생각 안 하지. 자,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젓가락을 끼고 그것을 엄지 바로 밑에 끼운 뒤에 그 다음에 다른 한 젓가락은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움직여서 젓가락질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 안 하지. 여러분들 중에는 물론 이렇게 젓가락질 안 하는 친구들이 수도 없을 거예요. 이것도 있지? 있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젓가락질 하죠.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 밥 먹을 때 이것을 요 주름과 요 손금 사이에 끼워서 뭐 이런 생각 안 할 거라고. 그게 바로 뭔데? 그게 바로 암기가 이해화된 거예요. 체화된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통한 암기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근데 이해를 통한 암기가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뭐 해요? 외워요. 외우다 보면 이해돼. 극단적인 예로 난 옛날 수학 정석을 외웠어. 문제를 숫자까지 외웠어. 수학을 내가 제일 못했거든. 숫자를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나오잖아. 유형이 똑같은 거잖아. 그 왼쪽에다가 내가 외운 거 재색. 그 다음에 숫자를 바꿔서 계산만 하면 되잖아. 사칙연산. 그 과정을 한 달 반 정도 겪으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내가 수학을 되게 못했거든. 내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훈을 하나 더 드릴게요. 내가 지금 수학을 못했다 그랬지. 내가 중1 때 몇 등 정도 했다 그랬죠? 반에서 한 40등 정도 했어요. 중3 때는 이제 저희 집이 중2 때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아버님이 이제 직장도 잃고 좀 가정에 병고가 있어가지고 제 성격은 그때 나온지도 몰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장래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주변에서 공부해라. 무슨 공부 하기도 싫고. 하기도 싫은 걸 떠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집이 망하니까 이거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내 장래를 위해서.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조금 철이 든 거지. 그래서 중3 때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 택했던 방법이 뭐냐. 아침 일찍 나가서 1시간만이라도 자습을 하는 거. 예, 안 되더라고. 나는 게으른 인간이라 그게 안 되더라고. 아침 일찍 가는 거 불가능. 자, 이제 한 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 거의 못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애들 청소 다 끝나고 학교 비어있을 시간에 자습 1시간 하고 가는 거 복습. 맨날 볼 찼어요 친구들하고. 그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세 번째, 이건 아니다. 그럼 내가 세 번째로 택해볼 수 있는 방법. 공부를 잘하는 애 근처에서 좀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배워야 되겠다. 이건 물어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주지도 않아. 나쁜 새끼들이지. 가르쳐주니 신용도 안 해. 내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새끼들이 싫어해요. 싸가지 존나 없어요. 밥맛이야. 근데 지금은 내가 아마 그런 모습으로 좀 변해 있겠지. 자, 어쨌거나 중3 때 전교 1등을 하는 애가 우리 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걔 옆에 앉았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우리는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자리를 앉는 거거든. 근데 얘가 오는 시간 정해져 있어. 거의 시계야. 그러니까 그로부터 나는 5분 전에만 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 앉으면 그 옆에 가서 싹 앉으면 됩니다. 이제 이게 한 달 정도 되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내가 맨날 가서 쫓아내고 내가 앉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이 친구 필기하는 거 나도 필기하는 거야.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학창시절에는. 내가 학원을 처음 온 걸 얘기해 줄까? 학원을 처음 온 것 8년 전이야. 뭐 하러? 가르치러. 배우러 학원 다녀본 적이 없어. 돈도 없었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는 학원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 쓰는 건 나도 쓰고. 아무튼 얘가 뭐 필기하는 거면 뭐 선생님 농담 뭐 그림 그리는 것까지 다 불문곡직.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은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봤어요. 2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됐죠? 성적이 부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필기는 누구의 필기인 거지? 그 녀석 필기인 거야. 그 녀석이 모르는 걸 필기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나는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지. 한참 바닥에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중3 딱 끝나고 나서 자각을 했습니다. 이거 방법이 아니구나.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 중3에서 고1 갈 때도 굉장히 고생했어요. 왜? 우리 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어. 반에서 한 25명에서 30명이 떨어져.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중졸로 끝나는 거야, 그 친구들은. 근데 내가 반에서 한 3, 40등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안 써주는 거야.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래. 그나마도 실업계 고등학교 좋은 데 못 가요. 덕수상고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데였거든. 못 가. 참담하더라고. 근데 고집이 제가 좀 세죠? 우겨서 썼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고1 들어간 성적이 아마 거의 우리 반에서 거의 꼴등이었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제가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자, 요 겨울방학. 보통 중3 겨울방학을 놓치면 대학 입시는 없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속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세웠던 목표. 자, 욕심 다 버렸어. 1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목표 다 버렸어. 다 내가 해봤던 짓이야, 사실은 아까 그거. 머리도 밀어봤다 그랬지? 그건 고시 공부할 때도 했지만 이때도 해봤어. 또 계획표도 짜봤다 그랬지? 책상 겁나게 치웠어요. 완전 치워버렸지. 완전 깨끗하게. 근데 이 겨울방학 때 뭐를 생각했냐면 딱 요 두 가지만 결심했어. 지금은 정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기본 정석. 또 하나는 영어인데 영어 지금 성문 기본 영어 이런 거 많이 봅니까? 지금은 옛날만큼 많이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성문 기본 영어 이 두 가지만큼은 꼭 내가 한 번은 보고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했어. 자, 겨울방학 끝날 때쯤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어요. 이건 집합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중간에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이거보다 훨씬 얇은 책을 서점에 가서 샀습니다. 기억이 나는 건 CBS 기본 영어인가 그래요. 뭐 이름도 없는 책이었어. 굉장히 얇은 뭐라고 할까? 문법 책이었어요. 아주 얇았어요. 내가 그 책을 마음에 뒀던 건 얇다는 거 하나. 책이 얼마 정도 얇으냐면 7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에요. 근데 뿌듯하게도 그해 겨울에 CBS 기본 영어를 한번 봤거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결론을 얘기해 줄게. 내가 고3 끝날 때까지 정석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을까 없을까? 정석 끝까지 한 번 본 적 있을까 없을까? 없어. 난 기본 정석 외에는 본 적이 없어. 실력 정석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수학 학력고사 때 다 맞았어. 영어 내가 이 CBS 기본 영어 문법책 말고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영어 내가 고3 때 모의고사 10번 정도 봤는데 다 합쳐서 한 개 틀렸어. 무슨 책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책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얼마만큼 자기 걸로 만들고 체화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겨울을 이렇게 지내고 고1 맞았죠. 자, 이제 내 스스로를 제가 충분히 깨닫고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 인간일까 아닐까? 아니야. 확실히 알았어. 1년 지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서 말도 안 돼. 남아서 그럼 축구 실력만 늘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우리 때 도서관을 간다는 건 불량 학생이라는 징표였어요. 가서 연애하고 막 책상 다 의자들을 올려놓고 명랑운동회 하고 그랬어. 도서관이 그런 곳이었어. 그래서 도서관 가기도 좀 그랬고. 그럼 뭐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떤 자투리 시간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쉬는 시간이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쉬는 시간에 공부하라 그러면 여러분 강한 거부감과 함께 오해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또 통학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 부모님 화장실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죠? 못 들어봤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보다 조금 더 윗세대들은 되게 화장실에서 단어들을 많이 외웠어요. 특히 이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많은 성과를 거뒀겠지. 그리고 화장실 가면 머리가 맑아져요. 왜냐면 딴 때는 머리가 복잡하잖아.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근데 화장실 가면 굉장히 머리가 단순해져. 한 가지 생각밖에 없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 더러운 얘기를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맑아지는 거 맞아요. 화장실에서 여러분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성과를 거두셔도 돼요. 그건 자기 생활 습관이니까. 근데 나는 뭐 화장실을 택하지는 않았고 이 자투리 시간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업 쉬는 시간 10분이에요.
그럼 야, 수업 50분 듣고 쉬는 시간에 또 공부해? 아니, 2분만. 10분 쉬는 시간 중에 2분만 해. 여러분 오늘 제 수업 다 듣고 집에 가서 또는 집에 가는 도중에 오늘 몇 페이지 배웠나 한번 봐봐. 오늘 2페이지 좋아. 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2시간 반 그때는 진짜 수업할 거 아니야. 오늘처럼 오리엔테이션 진하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 페이지 진도 나갔나 봐봐. 한 3페이지쯤 나왔을 거야. 여기서 제가 3시간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룰 수 있는 테마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아? 많으면 5개야. 많으면. 적으면 4개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여러분 3시간 배운 거 복습하는데 10분이 안 걸려. 언제 복습한다면? 오늘 한다면. 근데 오늘 배운 거 몰아서 단원별로 일단은 끝날 때쯤 복습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 왜? 기억이 안 나요. 스스로 필기해 놓은 내용을 누가 썼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그러니까 몰아서 복습하지 마세요. 그날 복습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주 직방이지. 그 전 시간에 배운 거 바로 2분 반복하는 건데 뭐 배웠나 핵심만 보는 거야. 저 새끼가 들어와서 50분 동안 뭘 떠들고 나갔지? 뭐 이런 거지. 그럼 정말 단순해. 정말 잠깐이야. 10분을 다 하랴라는 얘기 아니야. 또 하나는 통학 시간이에요. 통학 시간. 여러분들은 이제 통학 수단이 각각 저하고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오후에는 걷고 오전에는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버스 타면 한 15분, 20분. 그 다음에 이제 걸어오면 한 40분 정도. 뭘 했을까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지? 응? 그래. 영어 단어는 그래서 앉아서 배우는 거 아니야. 영어 단어 앉아서 배우면 언제 공부할래? 진짜 앉아서 해야 되는 공부는. 영어 단어는 다 서서 배울 수 있어.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오늘부터 또 예쁘게 단어장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고3 예비 고2는 괜찮은데 예비 고3은 지금 단어장 만드는 거 너무 늦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단어장 만들어 가면 여러분도 줄 쫙쫙 꺼가지고 여기 뭐야 이거 좀 발음 끼워 여기 뭐 명사면 뭐 형용사 변형은 뭐 다 찾기도 하고 요새는 전자사전 많이 쓰지. 내가 한 가지만 단어 외우는데 자 단어 외우는 방식이 여러분마다 이제 습관화가 돼 있을 건데 막 쓰면서 외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하나는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외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편이 잘 외워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경험으로. 넌 어때? 넌 이름이 뭐지? 진형이? 야 요새 그 여학생들 이름은 상당히 중성적이다. 승지, 승명이, 진형이라 그랬지. 진형아. 너는 어느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쓰면서. 습관마다 다를 겁니다. 아닙니다. 보는 게 차라리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쓰면서 외운 것들은 우리 세대의 방식 내지는 우리 전 세대의 방식인데 쓰다가 묻힙니다. 내가 뭘 쓰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그리고 스펠링 묻는 문제 안 나오잖아요. 우리 때는 스펠링 묻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쓸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뭐하러 써? 그냥 눈으로 봐도 돼. 부모님이 한심해도 상관없어. 성과가 중요한 거지 부모님이 한심하게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을 스스로 발굴을 해나가라는 얘기. 통학 시간에 뭐 했겠어요? 단어 외웠죠.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단어장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밀리는 아침 그 버스 안에서 이거 어떻게 보고 있니 이걸. 이리 밀렸다가 저리 밀렸다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택한 방식은 뭐냐면 지갑에다가 종이를 하나 붙이는 거야. 우리 때는 포스트잇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써서 테이프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고 5개니까 5개 정도 많이 욕심내지 말고 5개 정도 그래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언제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밤에 하는 건데 팔뚝에다 쓰는 거예요. 손바닥이나 팔뚝에다가. 근데 잘 안 씻으면 이제 흔적이 그대로 남아요.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계속. 여름에는 어떤 일도 있으냐면 손바닥에 한 5개 정도 외우는 거예요. 5개 정도 써가지고 외우는 거니까 이 많은 버스에서 밀리다 보면 땀도 나고 아예 아저씨 밀지 마세요. 그리고 버스 벽을 딱 집어넣으면 내 손에는 단어가 없고 버스 벽에 단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이 최대한 활용하면 잠 안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걸어서 집에 가는 시간은 뭘로 활용했느냐? 국어 교과서를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바보짓 하면 안 돼요. 우리 때는 국정교과서였고
지금 여러분은 그거 아니야. 우리 때는 책이 한 권이었어. 고1 한 권, 고2 한 권, 고3 한 권. 그러니까 외우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울 수가 없어. 비문학 같은 거 어떻게 제시문 다 외워? 어떻게 외워? 그거 다 외울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박식한 사람일걸.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활용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하고는 다른 거겠지만 하나의 제가 모델을 지금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지?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 줄이려는 무모한 시도하지 마시고 사투리 시간 최대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멘탈스러운 건데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잠시 언급은 했는데, 성적이 지금 당장 안 나오는 것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지 마십시오. 특히 이제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친구들은 9월쯤 되면 양극화돼요. 9월쯤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은 성적이 안 나오면 마음속에 재수를 염두에 두게 돼요. 이제 성적은 안 나오고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친구들이 그런 거야. 3월부터, 겨울에도 안 했고 3월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한 것 같아. 근데 성과는 없어. 근데 그 이유가 정확해요. 왜? 공부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 왜 턱없이 부족했지? 겨울방학 2달 날렸지. 본인의 의지 다지느라고 소모한 감정과 시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얘 그냥 평범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니죠. 머리 깎고 눈썹 밀고, 머리 깎고 눈썹 밀지 말고 차라리 혈서를 써. 내가 해본 방법 중에 최고 효과가 있는 게 혈서를 쓰는 거야. 무슨 안중근 의사처럼 손가락 자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면도칼로 살짝 이렇게 그으시면 피가 좀 나와요. 안 아파. 그래서 써. 이렇게 종이에다가 쓰세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쓴 다음에 자기 책상 머리맡에 붙여두면 이거 무슨 색깔로 변할까? 빨간색일까 아닐까? 검정색으로 옮겨붙어. 볼 때마다 끔찍해. 그나마 의지가 다져져요. 근데 이거 혹시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몰래 서랍 같은 데다 혼자 숨겨놓고 혼자 결의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두 가지였고, 하나는 이제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제 방송 보는 기분 어때?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9월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적이 내가 공부한 만큼 바로바로 성적 향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쌓아간다라는 기분으로 쭉 공부를 해나가시면 적어도 수능 볼 때까지 한 번의 성적 향상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성적 향상의 폭이 수직으로 뛰는 거니까 얼마나 될지는 본인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특히 이제 조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노량진에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공부를 시작하는데 2년 계획으로 시작하는 거야. 1년 계획이 아니고 2년 계획으로. 올해는 국영수를 다지고 내년엔 암기 과목을 한다. 이런 식의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시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시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올해 무조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재수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2년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은 물론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그 해가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한다라는 기분으로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장기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이 꼴을 안 당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 얘기 명심하세요. 약간의 경고를 한다면 9월 모의평가까지 성적 잘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첫 번째, 왜 괴로워지느냐? 9월 지나게 되면 이제 여름 한참 찔 때 지나서 좀 가을이 접어들지.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야. 창밖에 보면 보름달 떴고 귀뚜라미도 울어요. 그럼 굉장히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자기 짓을 돌아보게 된다고. 답답하고 눈물 나지. 자기의 미래 재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 그리고 부모님 생각하면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의지를 완전히 잃고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 미안하니까 학교를 안 다닐 수는 없고 학원을 또 안 다닐 수는 없고, 엄마 나 안 될 것 같아요 재수할게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학원을 꾸준히 다니고 학교도 열심히 나가고 그다음에 책상에도 열심히 앉아있지만 공부는 거의 의욕을 상실한 시체가 앉아있고 시체가 학원 다니고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 친구들은 공부해봐야 별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좀 잘 보고 그때까지 공부에 재미도 있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친구들은 9월 모의평가 보고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져요. 왜?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왔지. 세상에 이만큼 자신감이 있는 일이 어딨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단 말이야. 얼마나 재밌어. 본인에 대해서 뿌듯하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할 말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성적이 양극화됩니다. 이 시기에 더 많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로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죠. 수험생활이라는 건 결국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이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끝까지 나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단 한 가지 생각만 가지세요. 특히 이때가 되면 이제 내가 따로 얘기할 건데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좌절 금지입니다. 요새 친구들 이렇게 쓰라. 자, 좌절 금지.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자꾸 이때부터는 결과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해. 결과를 자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내가 이거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면 목표하는 대학교 무슨 대학교인데 내가 이거 떨어지면 그 다음에 재수 막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 결과는 말 그대로 결과죠. 왜 결과를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그래?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과정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자, 내가 지금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들 건데 여러분들 지금 목표하는 대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마다 다를 거예요. 승기 너는 어느 대학교를 가고 싶으냐? 응? 연대? 무슨 과? 경영. 연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대요. 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는 굉장히 웅대할수록 좋고 클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9월쯤 됐는데 이 점수하고 이 점수하고 내 점수가 상당히 괴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그때까지 마음에 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면 딴 대학교 가면 되지 라고 편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1년 더 하면 되지 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오히려 목표치에 가까워져. 봐봐. 이런 거야.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 안 올라? 안 올라? 그러면 너는 지금 바로 환불 받아야 되겠는데?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를까 안 오를까? 남학생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가 넌 이름이 뭐니? 김, 동조? 굉장히 긍정적인 이름이구나. 그래 동조야.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올라 안 올라? 그것도 정답이 아니야. 오를 가능성이 있을 뿐이야. 안 하면 그 가능성도 거의 없거든. 우리 지금 가능성이 높은 쪽을 택했을 뿐이지 공부하면 성적 반드시 오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공부하면 성적 오른다고 믿고 싶잖아. 믿어야 되잖아. 최면을 걸어야 돼. 그래, 그건 맞아. 수험생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주 냉정한 객관적인 현실은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질 따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를 책임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봐라. 우리 사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은 누구예요? 우리 사이트, 스카이드에서. 이제 경쟁사이나 M사에는 뭐 기세등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M사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도 소문도 많았어요. 뭐 손 사장하고 내가 싸웠느니 싸운 적 없어요. 내가 뭘 싸워? 그냥 막 싸울 수도 없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서. 어떻게 붙어볼 수, 팔이 안 닿을걸요 아마? 우리 사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 나 빼고 이현 선생님, 이현 사장님. 이현 선생님이 나한테 이제 대학교로 2년 선배예요. 2년 선배인데 내가 한창 쫄따구 강사 시절에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 내가 형이라고 부르거든. 사석에서는 형. 형은 지금 굉장히 유명한 대강사인데 이제 그 양반이 7차 들어와서 조금 패턴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6차 시절에 그러니까 옛날에 네 과목 보던 시절에는 손주원 선생님하고 이현 선생님이 우리나라 사탐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분이었어요. 지금 이제 두 분 다 거의 반은퇴를 하시다시피 했지만 물론 이제 이현 선생님은 현역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손 사장님은 이제 뭐 반은퇴는 했지.
자, 내가 물어봤다고. 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강사가 된 거야? 라고 물어봤어. 뭐라 그러셨을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번에? 우리 숫자 그리 많은 것도 아니잖아. 선생님들은 뭐 이런 선생님도 있더라. 촬영할 때 보면 앞에 3명 놓고 가르치면서 굉장히 막 딴 데 쳐다보면서 묻고 그런 선생님들. 수강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물어보는 선생님이 있더라고. 뒤에서 지켜보면 가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좀 현장감 있게 촬영을 한다나? 뭐 그러면서. 근데 뭐 우리 숫자를 조촐하잖아. 저는 그런 거 감추고 그러지 않아요.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이제 바로 또 올라와. 그 듣보잡 누구누구누구는 앞에 수강생이 뭐 10몇 명이래. 자,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 나도 몰라요. 하다 보니 돼 있는 거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주변에 요새는 엄친아라는 말들이 굉장히 유행인데 내가 굉장히 싸가지 없는 엄친아였겠지.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어머니 친구분들 또는 주변에 이제 가까이 사는 이웃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어. 도대체 너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내 자식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좀 방법을 가르쳐달라. 내가 했던 말. 일단은 약간 겸손의 건방을 떨어야 되겠죠. 아이 제가 뭘 잘해요 이러면서. 이게 첫 번째고,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예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는 뭐였을까? 나도 역시 똑같아. 대답이 몰라요야.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나도 몰라. 하다 보니까 돼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친구들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주변의 이웃들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그럴듯한 걸 돼야 되겠죠. 두 가지. 이거 외엔 공부 요령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쉬는 시간 자투리를 이용하려고 한 거 뭐죠? 복습하라고 얘기했지? 반복이야. 여러분이 수업 잘 듣는 거 뭐지? 집중이야. 이 두 개 외엔 공부의 요령 없어요. 우리가 통상 머리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죠? 노력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뭘까요? 이 두 개 외에는 없습니다. 공부의 요령. 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데 예습해오지 마세요. 예습은 복습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들도 혼자 공부하게 돼요. 이건 물론 굉장히 예습이 재미가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재미, 남들은 모르는데 나 혼자 아는 재미, 이게 예습이 가진 재미거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고3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다. 고3들은 수학 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복습을 하세요. 수학은 예습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전부 다 복습을 위주로 해야 시간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듣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든 집에 가서든 배운 거 한번 훑어봐 달라는 거. 이건 필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에 빠지지 말아 달라는 거. 결국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다 다른 선생님들이 다르게 표현해서 하고 있는 거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지켜주면 1년의 수험생활이 그다지 많이 힘들지는 않을 거다. 이번 겨울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를 들어 6월에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인데 전체 점수가 500점 만점인가? 600점 만점인가? 100, 200, 300, 500점 만점이고. 그죠? 네. 500점 만점인데 내가 340점을 받았단 말이야. 목표하는 점수는 400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의 선생님들이나 친구나. 근데 진실은 아닙니다. 힘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희망을 가져. 오늘부터 1점씩만 올린다고 치면 수능 시험 때까지 100 며칠 남았으니까 너는 이 점수도 훨씬 더 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패턴 소개해 드릴게요. 3월 모의고사 봤어. 자, 언외수만 볼게. 언외수만. 자, 언어가 이번에 90점 나왔어. 외국어가 80점 나왔어. 수학이 60점 나왔어. 자, 내가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언어 90점, 외국어 90점, 수학 80점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 자, 이런 점수가 나왔다면 내가 먼저 최대한 힘쓸 과목은 뭐겠어요? 여러분 같은 판단이. 수학일 거야. 맞지? 그래. 그래서 수학만 올리면 마음속에 점수를 그려봅니다. 자, 170, 60, 230점이니까 수학 20점만 올리면 그 다음 점수는 250점이군. 이렇게 마음속에 결론을 내요. 그리고 시험 봤어요. 그 다음에 4월 시험이에요. 언어 80, 외국어 75, 수학 75. 자, 목표치에 거의 왔죠. 점수는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과목을 하루에 1점씩만 올리면 돼. 이건 정말 자기 위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점수가 잘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길을 꺾으려는 게 아니야. 잘 점수가 여러분 노력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더 끈기를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름에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죠? 너무 늦었잖아요. 여름에 이런 얘기 안 해요.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는데 언제 이 습관 들이고 앉아있어.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또 이것도 습관이거든. 여름에는 오로지 한 얘기만 해요. 마음속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는 얘기만 해. 그때그때 맞는 말들이 있는 거지. 사실은 진실은 많은 부분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겨울이고 하니까 점수가 잘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 이런 걸로 위안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정면 돌파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에 근접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다 보면 돼 있는 것이지 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가증스러운 책들 있지.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막 이런 책들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승명아, 너 내년에 서울대 법대, 지금은 법대 법사였으니까 서울대 법대 가칭 합격했다고 치자. 합격 수기를 잡지사에서 너한테 좀 기사로 실어달라고 의뢰가 왔어. 어떻게 쓸래? 열심히 놀았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그래요. 아, 발음 이상하게 들렸네요. 노력했어요. 그랬어. 이거 딱 잡지사가 의뢰하는 순간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이런데 현혹되지 마. 내가 고시 공부하면서 제일 싫었던 거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내 머리맡에 두고 있었던 책이 있어요. 뭔지 알아? 고시 공부 수기책이야. 합격자 수기책인데 제목이 아주 특이해. 어머니, 아직은 등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수기 내용이 뭔지 알아? 그 합격자 중에 내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 여러분이 알만한 분이 하나 있어. 그 양반이 이런 수기를 실어놨어. 자기가 공부를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면 그때는 이제 이런 등들이 스위치로 끄는 등이 아니고 이렇게 스위치가 달려있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어서서 꺼야만 꺼지는 그런 등이야. 근데 자기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전등불을 끌 힘이 없을 때까지 공부했다는 거야. 이런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있어. 그걸 끌 힘이 없을 정도로 공부했으면 그 사람 어디가 있어야 되죠? 응급실에 있거나 그냥 무슨 공원 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상조 뭐 이럴 때. 이거 거짓말이지. 그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싫었던 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할 수 있을 만한 책. 어머니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고학으로 서울법대를 가더니만 얼마 전에 사법시험을 합격했죠.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썼습니다.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투로 썼더라고. 저는 제일 짜증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친구도 어떻지? 하다 보니 돼 있는 거거든. 하다 보니 돼 있는 걸 억지로 써내라 그러니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지. 안 그렇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3으로서 주의해야 될 점들 몇 가지 얘기를 했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